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뉴스민 타임입니다. 홍스나이퍼 이상원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네, 추운 날씨에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구시장에 대한 이야기. 네, 마음이 헛헛해지는 대구시장 이야기를 밝아져야 돼. 추운 날씨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헛헛하게 만드는 자, 어김없이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었죠. 아직 탄핵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무슨 대선 출마 얘기를 하냐 이랬더니 이제 허겁지겁 조기 대선을 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나 탄핵 찬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짝 양념을 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인데, 자 이번에는요 참 놀라운 일들이 또 있습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이라는 사람이 네.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분이 참 예상이 됐던 일이긴 한데 예상됐던 그 일을 어김없이 해버려서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홍준표 조기 대선 꿈틀대자 경제부시장은 대놓고 준비된 대통령. 이게 제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설날 당일날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그 사진 내용이 홍준표 시장의 이 밝게 웃는 모습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고 적힌 사실상 이제 대통령 선거운동 어떤 포스터 같은 거죠. 어디가 검증됐죠? 뭐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예. 준비도 됐다고 하시니까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서 이제 네. 논란이 생겼고 결국에 이분이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를 시킨 건지 전 처음에 삭제시킨 건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타인에게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비활성화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예. 비활성화를 시킨 건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분의 페이스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하. 증거인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을 한 장 올리는 것도 올렸는데 네. 그거를 이제 커버 이미지라고 그러죠. 그렇죠. 커버 사진. 네. 커버 사진도 바꿔가지고 맞습니다. 이 사람의 그 페이스북의 그 타임라인에 들어오면은 어떤 글을 읽든지 무조건 상위에는 그게 있죠.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사실상의 선거 운동이 아니냐. 근데 다름 아니라 이 사람은 현직 공무원이라는 거죠. 현직 대구시 경제부시장이죠. 그러니까 선출직이 아닙니다. 네.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입니다. 그냥 생 공무원인데 그렇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는 공무원이 대놓고 홍준표 대통령 되세요 이렇게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논란이 있는 건데 생긴 거죠. 근데 그렇게 떳떳하고 사실 첫 반응이 뭐 이게 위법이라는 아이고 아차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 뭐 이게 뭔데? 아니 반응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반응이 없었다고 하기도 애매하긴 한데 이게 저희가 첫 보도를 했거든요. 1월 31일 날 제가 사실 홍준표 시장이 조기 대선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네. 제 페이스북 상단은 언제나 홍준표 시장과 정장수 부시장이 이렇게 검색란에 있거든요. 네. 이분들의 글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특히 정장수 부시장을 제가 올려놓고 본 거는 이분이 말씀처럼 공직자이기 때문에 네. 선거와 관련된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뭔가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거나 또는 뭐 홍보하는 듯한 말을 해도 안 돼요. 안 되죠. 반복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전까지 계속 그런 글들을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글들을 자주 올렸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지켜봤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언젠가 크게 사고를 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죠. 네. 그럼 마침 1월 29일에 모두가 쉰다고 생각해서 그랬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설날 당일 아침에 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문제를 일으킨 건데 네. 뭐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걸 그렇죠. 올렸다가 반응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1일 날 기사를 썼는데 쓰고 나서 한 4시간 뒤에 슬쩍 커버 사진만 교체를 했어요. 글 자체는 안 내리고 글 자체는 안 내리고 커버만 바꿨다. 커버만 슬쩍 바꾸고 그리고 그 커버 사진의 원본 게시물에는 댓글을 쓰지 못하게. 아하. 댓글은 이제 자기가 허용하는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더라고요. 자기 친구들만 패친들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제가 첫 기사를 쓸 때 무슨 문제 제기를 했냐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면은 공무원들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있는 댓글 쓴 분들 하나하나 확인해서 공무원 2분을 특정을 했어요. 과장급 이상으로. 네. 국장 1명, 과장 1명을. 좋아요를 눌렀어 또 글을 썼어요. 댓글을요? 댓글을 썼어요. 뭐라고 뭐 응원한다는 취지에. 참.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너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잘못하면 대구시 공무원들이 전부 선거 관여와 관련된 범죄 혐의로 이게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뉘앙스를 남긴 거죠. 그러니까 댓글 닫고 사진 커버 사진 내리고 그 정도로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글 자체는 삭제하지 않았다. 그 자체는 삭제하지 않고. 아니 뉴스빈 열심히 보는구나 이 사람들이. 보긴 봐나 봐요. 제가 거기서 느꼈다. 이게 보긴 봤구나. 그래 우리 뉴스빈이 말이죠. 벽 보고 맨날 얘기하는 느낌을 받지만 본다 이거야. 그 사람들도. 은근히 이게 보긴 봐야 되거든. 뭔가 이게 혹시라도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렇지. 뭐 막아는 놔야 되잖아요. 공무원들 제일 걱정하는 게 자기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보신 이게 그렇죠. 굉장히 절대 이념이에요. 아마 선관위에서 연락이 갔을 수도 있고요. 제가 선관위로도 그럴 수 있겠네. 문의를 했기 때문에 네. 저희 보도와 상관없이 선관위 쪽에서 연락이 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네. 그런 조치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렇게 안 되죠. 이제 대구 참여연대에서 문제 제기를 그 다음 주에 했고 네. 더불어민주당도 대구시당에서 성명을 내면서 이 사람 이런 짓 한 거 한두 번 아니다. 사퇴해야 된다. 선거 운동할 거면 나가서 해라. 그렇지. 이렇게 이제 공무원 그만두고 하라.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니까 이제 결국에는 페이스북을 가려버리는 상황까지 간 거죠. 내가 진짜 우리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대구시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여튼 중간에 하여튼 아주 젊은 공무원 하나가 자기 SNS에 이재명이 대통령인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걸 올렸다고 쳐봐. 와 생각도 못할 수 없는 일인데. 가만히 두겠어? 작살 내지 아주 그냥. 그럼 바로 감사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디 지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냐고. 안 그렇겠어요? 100%죠. 그렇지. 그래. 가만히 두겠냐고. 근데 본질적으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왜 제가 더 다른 자료들도 찾아봤던 게 뭐냐면 이분이 이런 일을 하기 전에 한 보름 전에 네. 대구시에서 선관위로부터 이런 협조 요청을 받아서 설 연휴 기간에 공무원들이 선거운동 관련돼서 그러니까 선거 금지, 선거 관여 금지와 관련돼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안내 자료도 뿌렸어요. 자기가 공지를 했다고요? 이제 본인이 공지한 건 아닌데 경제부시장이 공지한 건 아닌데 전달. 대구시 그 관련 부서에서 전 부서로 이 관련된 문서를 보낸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각 자기도 실과로. 봤다, 어쨌든. 뭐 보진 못했더라도 어쨌든 대구시 자체 내에서 공직사회 내에서 그런 조치들이 가고 있는데 갔는데 이미 설 연휴 때 조심하라고 그런 조치들이 내려졌는데 네. 그런 조직의 수장격을 맡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그 법에 조촉될 수 있는 행동을 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넘버 2 아니에요? 넘버 어쨌든? 2죠. 사실상 넘버 2죠. 행정부시장이 있지만 행정부시장 다음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그 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 명절 때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해. 이게 명절은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밥상머리에 어떤 얘기가 올라가느냐.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쨌든 간에 명절에 자기 이름 한번 밥상에 올라가지 않을까를 고민하는데 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이런 걸 탁 몰렸다. 네, 그렇죠. 이거 명백하게 선거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라는 건 상식입니다. 상식이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본인도 너무 잘할 거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이래버리면 쥐기 회제. 그렇죠. 그리고 뭐 잘못 벌금 아마 얼마더라? 뭐 하여튼 얼마 형이 나오면은 공무원직도 당연 상실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게 홍 시장님이 조금 급한가 이런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홍 시장님은 내가 어디 시켰습니까?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은 본인이 스스로 했다는 건데 지금 대권 주자들은 다 캠프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캠프 구성하고 캠프 구성한 곳 당선되고 나서의 어떤 자리를 받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예고편 같은 건데 그렇죠. 캠프에 안 기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뭐 청와대 뭐 대통령실이 됐든 뭐 내각이 됐든 개코도 갈 리가 없다. 그렇죠. 캠프에서 활약을 해야 출세길이 열리는 거다.
그런 타이밍에 부시장이 이런 행보를 보인다는 거는 내를 좀 캠프로 집어넣어 줘 있어 뭐 이런 청탁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반대로 보는 게 그래요? 정장수 부시장이 어쩌면은 대구시에 남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였습니다. 아 오히려 이렇게 페이스북을 가림으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가 돼서 캠프를 꾸린다면 못해도 한 달 내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청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이 대구시 홍준표 시장이나 그 측근들이 보여온 행태를 볼 때 선관위나 이런 데서 뭐 명시적으로 이거 고발해야 된다, 고발 조치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네. 이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조치들 페이스북을 가린다거나 하는 조치들을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치를 한 거죠. 아 공무원으로 남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공무원으로 남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한 게 아닐까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왜 그럴까? 네. 충분히 선거 국면에서 대구시를 일종의 대구 홍준표 시장의 선거 전초 기지처럼 활용하기 위함이 아닐까 아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정장수 부시장이 뭐 어떤 자기가 노림수가 있거나 이익이 있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네. 홍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뭐 지시까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캠프 내에서 어떤 좀 도와줘서 논의가 있었을 수는 있고 그럴 이거 수도 있다. 자기 역할 분담도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본격화되면 대선이 본격화되면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남는다. 이런 논의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런 논의를 통해서 역할 정리를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이 지금 대선을 나가는 시점은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시장직을 던지는 시점은 사실 본선 후보가 됐을 때잖아요. 네. 지금 내고 있는 메시지는 본선 후보 되기 전에는 이 직을 던지지 않겠다라는 거고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선도 치르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그렇게 하고 나갔고 그러면 사실 본 캠프가 꾸려지면 그 본 캠프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현역 정치인들이 와서 역할들을 다 맡잖아요. 주요한 역할들을 맡고 그렇지.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 뭐 보좌 역할들을 다시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 뭐 현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현역 의원들이 맡아주면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 캠프에서는 오히려 더 할 일이 없을 수 있거든요. 할 일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자리가 없을 수도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대구 시정을 꽉 잡고 그 다음 스텝을 고민을 하는 게 맞고 또 오히려 대구 시정을 잡고 있는 게 알게 모르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뭐 명시적으로 이게 홍준표 시장 우리 시장님 대선 나갔으니까 도와주이소 하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 집행되는 광고들 언론 광고들 네. 정확히 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나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광고 집행이 는다거나 이러면은 언론에게 약간 청탁성 광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론인들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시장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후에도 대구시에서 받은 것들이 많다라는 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대구 시정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알게 모르게 그렇게도 활용을 하고요. 이건 뭐 이렇게 뭐 증거를 딱 잡아서 밝혀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사안들이 뭐 이전에 이렇게 밝혀진 것 뭐라 사건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는 왜 안 줘? 사건화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시민이 왜 안 주냐고. 알게 모르게 이건 뭐 언론계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예. 언론계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광고를 이런 것도 사실 이루어집니다. 언론계에서는 후보자 광고에 이 광고비를 쓸 수 있는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캐파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 공공기관을 돌려서 우회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광고가 들어온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전문용어로 이제 쿠션을 매긴다고 그렇죠. 합니다. 쿠션. 그렇게 우회해서 들어온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런 용도로 대구 시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 대선은 굉장히 조기 대선인데다가 선거운동이나 이제 그런 거 할 기간이 굉장히 짧을 거라고요. 짧죠. 굉장히 임팩트 있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타겟은 경선일 거라고요. 국민의힘 경선부터, 경선. 경선부터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수 민심이고 대구 민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대구시를 이용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높죠. 특히 지금 딱 좋아요. 대구시에서 그렇게 초기에 광고비를 집행을 많이 해도 좋은 게 정부 단위에서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했거든요. 초반에 이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는 지침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침에 따라 집행했다라고 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도 좋고 네? 명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들 수 있는 지점이 한 가지 있고 제가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또 두 번째가 인력적으로도 지금 서울본부 대구시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홍준표 시장의 보좌진 역할을 했던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뭐 서울본부 본부장부터 해서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 했던 사람이 지금 본부장을 하고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실무를 보는 사람들도 의원실 할 때 의원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꽤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자리에 1월 달에 정무특보라는 사람을 한 명을 더 채용을 합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그냥 뭐 공무원이 아니라 변호사고 남모 변호사 남윤중 변호사 남윤중 변호사 뭐 남모라고 할 필요 없죠. 이미 이 실명이 공개가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랑 소송에서 맞붙었던 네, MBC 대구 MBC 사건에서 예. 대구시 고문 변호사를 하기로 했던 분인데 이분은 정무특보로 영입을 한 거예요. 공무원으로 영입을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대선 출마한다고 선언까지 뭐 사실상의 선언을 해놓은 상황에서 1월 달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지난 대선 때 소위 국민의힘 캠프에서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었던 그래요? 분이에요. 뭐 이렇게 저격수가 많아.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가 맞을 때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긴 몸이 한데 벌집되겠어. 하도 저격수가 많아가지고. 그런 별명을 가진 분인데 그런 분을 갑자기 고문 변호사로 썼는데 정무특보로 영입을 한다? 아니 이거는 정말 이분이 대구시정을 위한 정무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뽑혔을까? 아하. 대선 그렇죠. 캠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충분히 그렇게 의심해볼 수 있는 거죠. 특히 홍 시장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이미 선언한 이후에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지역 언론가에서 말이죠.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조롱을 당했는지 아는 기자님들이 네. 그 인생은 라인을 잘 타야지. 야 소송에서 이기면 못해. 여기는 대구 MBC 변호사, 여기는 대구시 변호사. 저도 대구시 변호사는 저기 뭐 올라가지고 정무특보니 뭐네 그 쭉쭉 잘 나가는데 너 이 새끼 삐딱선 타고 빨갱이 편들다가 어이구 등신아. 조롱을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제반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부시장이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실제로 대구시정에 남는다면 네. 홍준표 시장은 나가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의심해야 된다. 더 빡세게 감시를 해야 된다. 이상원의 정보공개 청구가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구시의 광고 집행 내역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정보 청구해야죠. 그 비공개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뭐 정보를 이미 공개하는 순간 뭐 어디 업무에 현격한 지장이 초래하나? 아마 네. 그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그 언론사에 네. 경영상 영업상의 비밀 사유가 있다. 오. 그 이유로 비공개할 가능성이 없진 않죠. GDD 언론사에 그걸 언제부터 그렇게 걱정해줬다고 자기들 걱정을 해야지. 그렇게 걱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뭐 그렇게 버티면은 네. 어쩔 수 없죠.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앞에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전례들이 있고 소송에서도 네. 이 언론 홍보비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이미 한 차례 이루어져서 공개를 하라는 법원 판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는 해야 됩니다. 이게요,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유 뭐 잘 몰라가 올렸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닌 것이 그죠. 이미 논란이 크게 됐던 게 홍 시장이 대구시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는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돼가지고 그렇죠. 본인은 불송치. 근데 실제로 그 일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은 지금 검찰 송치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검찰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면 홍 시장이 불송치된 거는 취지가 시장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자기는 빠져나가고 밑에 일했던 사람은 지금 검찰 송치돼가지고 기소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으며 대구 참여연대는 무슨 뭐 무고단체라고 막 그렇게 열냈지만 검찰에 송치가 됐어.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이 함부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의무 위반을 하거나 아니 홍 시장 본인이 대구시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가지고 개인의 홍보를 하면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이미 대대적으로 떠들썩하게 나갔죠. 보도가 되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있나 이런 의문은 든다는 거죠. 그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게 이 조기 대선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구시 선관위에도 문의를 했는데 대구시 선관위는 따져봐야 된다라는 입장만. 뭘 따지나요? 구체적인 사안, 이제 내용과 사안을 따져서 이게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얘기 안 해주겠지.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멘트할 수 있는 사람도 연결을 안 해줘. 그냥 밑에 이제 뭐 이렇게 말단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그 정도로만 듣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비공식 루트로 선관위 직원들한테 문의를 해보니 애매하긴 하다. 실제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시적인 어떤 선거가 있고 그 선거 운동을 하는 거다라는 게 명확하면은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커지지만 애매하다는 지점이 거기구나. 그래서 이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문의했던 분들도 이거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충분히 문제의 소지는 있다. 만약에 명시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짓을 했으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 그건 거죠. 빼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선거철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데 뭐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전 선거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공직자들이 더 엄밀하게 검토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어쨌든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시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 거는 분명히 문제적인 행위다라는 코멘트는 받았기 때문에 그 코멘트를 기사로는 안 썼지만 뭐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건 여기까지인데 법적인 건 떠나서 정무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걸 파헤쳐 보면은 김문수 아저씨 하는 거 봐요. 기가 막혀. 이 사람이 요새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안 나간다. 조기 대선 이런 거 얘기하면은 예의가 아니라고 그래. 말도 하지 말라고. 조기 막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 처음에는 대선 생각 있냐? 생각 안 해봤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한다면 출마 생각 있냐? 이렇게 묻는데도 안 넘어가. 김문수는. 그건 예의가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가야지. 진정한 찐윤이네요. 이렇게 가야지. 찐윤이요. 홍 시장님은 너무 방정 맞아. 그러니까요. 정장수 부시장은 심지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에게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 게시물 내에서. 동의한다 하지만은 누군가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뭘 준비해? 뭐 대선 할지 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김문수처럼 가. 아니 왜냐하면은 왜 정무적으로 얘기하냐면은 자 우리는 탄핵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장일치로 높은 확률로 그리고 4월 5월 대선을 하리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대다수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다. 상당수가 극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럼 경선에서 이기려면은 당심을 잡아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려면은 지금 형국에서 극우들 눈치도 적절히 봐야 되는데 홍 시장 안 그래도 머리 깨지는 게 옛날에 정광훈 욕을 엄청 했어. 정광훈 욕도 엄청 하고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벌써 손도 그었었고 지금도 손을 긋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극우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기에는 굉장히 겸연쩍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조기 대선 방정맞게 입부터 먼저 나가는 모습 보이면은 소위 말해서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당원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럼 경선 통과가 지난번에 이어서 또 당원 투표에서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꼭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수 대 홍준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경선. 그렇게 봅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 거고 아마도 뭐 다들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또는 한동훈 이렇게 1대1 구도가 되지 않겠냐. 한동훈과 한동훈 또는 오세훈 둘 중에 한 명과 이제 홍준표. 김문수 장관은 못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프시대. 몸이 안 좋으시대요. 못 나오지 않을까. 연세가 있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표는 다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이제 대체제를.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한테 가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면은 극우의 그 아이콘 지금 없어가지고 김문수한테 막 몰렸는데 윤상현이 그 자리를 대체한다. 윤상현이 그 극우들의 모든 마음을 다 아우러가지고 거기 극우 쪽 아이콘을 윤상현이 하고요. 지금 이름도 언급 안 되는데 여기서? 그러나 야심이 있어요. 그럼 뭐 야심 있는 거는 야심 있는 건 알죠. 지금 메시지 내는 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존나 급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오세훈 아니면 홍준표 둘 중에 하나인데 다 나가겠죠 뭐. 경선은 다 나갈 거고. 경선은 당연히 다 나갈 결선에 이제 누가 가느냐 이제 그 싸움인데
그런데 이제 비극적이게도 명태균 황금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손에서 어떤 놈을 위로 올릴까 결정할 수 있는 형국이 되고 있어요. 오세훈이 나가리 시켜 이러면 오세훈 조선하면 되고 다 지금 윤상현, 홍준표, 오세훈 전부 다 그 걸렸죠. 폰 안에 이름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네. 네네네. 뭐 나중에 저희가 또 다루겠습니다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좀 알아봤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굉장히 창원교도에서 똥줄 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폰을 까면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지금 아마 그 전달할 메신저를 간택하려고. 간택을 하려고 아마 지금 이제 고민과 숙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고 보시죠. 이제 물 밑에서 이제 다 사실 관심도 별로 없잖아요. 이제 명태균 게이트 뭐 다 지나간 문제지만은 조만간 재밌는 큰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홍 시장님 제가 시장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예. 저희는 시장님의 대권행을 응원합니다. 그렇지. 응원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 뉴스민이 할 일이 많아져요. 자 오늘 1부 뉴스민 타임 준비해 주신 이상원 편집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